자, 열기를 눌러서 저번에 이제 포도비누나 메론비누 PSD 파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파일은 저희 바탕화면에 만들었던가요? 일단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세요. 자, 그럼 포도비누를 여셔도 되고 메론비누를 여셔도 돼요. PSD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코코넛 비누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PS를 열어오면은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 툴로 자동 선택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요 메론 비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메론 비누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이 사진을 딜리트 지우시고 파일에 열기 아마 바탕화면에 제가 수제비누라는 폴더를 드렸었을 겁니다. 수제비누라는 폴더에 있는 요 코코넛 그림으로는 9번이네요. 요걸 선택해서 열어오세요. 그리고 이 9번 JPG를 이동 툴로 탭을 누르면서 뜯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림이 쉽게 옮겨져 오죠. 그림을 가져와서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자, 여기서 이제 메론 비누가 아니라 코코넛 비누니까 타입 2를 선택하시고요. T. 이 메론 비누 근처로 글씨를 가져가 보면, 이 타입 2를 가져가 보면, 이 매자 앞에, 매자 요 위쪽으로 가봤을 때 이렇게 네모난 표시에서 이렇게 I자만 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집 상태잖아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여기를 코코넛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컨트롤 엔터예요. 자, 그러면 코코넛 비누의 획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를 따닥. 그리고 색상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코코넛 비누 색깔로 쓰실 코코넛 색깔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코코넛 비누 밑에 여기 획 보여요? 네. 따닥. 색상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녹색이잖아요. 여기를 클릭 하고 코코넛 색깔을 가져올 거니까 요 코코넛 이미지에서 색깔 부분, 내가 가져올 색깔 부분을 클릭하는 거였죠. 그러고 확인하고 확인.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코코넛 비누. 해서 확인. 그 다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엔 밑에 있는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저장. 확인. 그럼 요거 창은 이제 닫으시고 새로 만들기. 그래서 폭은 860 그리고 높이는 1500으로 만들어주세요. 해상도는 72픽셀/인치, RGB 색상 흰색 받고 제작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올 거예요. 파일의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비누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포도비누 사진을 선택해서 열어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동 툴로 4.jpg 파일을 끌어서 당긴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있는 요 창에다가 끌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창을 닫아주세요.
자, 이걸 제가 배경으로 쓸 건데 포도비누의 색깔이 너무나도 좀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글씨를 적을 때 조금 방해돼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은 이 포도비누의 색깔을 좀 연하게 바꿔볼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저번에 오페시티 불투명도 배웠었죠. 이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연하게 밑에 있는 배경에 비춰져서 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중간에 사이에 선이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은 가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린다고 했죠? 그래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네모난 거에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걸 클릭. 그럼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툴박스의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마스크는 무조건 까만색에 흰색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색상은 세 번째 있는 까만색의 흰색으로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 선형 그라디언트인지 한번 봐주시고 혹시 반전에 눌려 있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걸 보는 이유는 반전에 눌려 있으면은 거꾸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선형 그라디언트가 눌려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까만색은 마스크에서는 뭐냐면 가리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흰색이 보이는 영역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시작색, 오른쪽에 있는 게 끝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 선을 가릴 거고 여기가 보이게 할 거죠. 그러니까 선에서부터 내가 보이게 할 영역까지만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끌으실 때 그냥 끌면 삐뚤어질 수 있으므로 Shift를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조금 더 똑바르게 끌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로 가장자리에 선 있는 거를 가려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목 없음 1이 옆에 보니까 33.3%로 축소가 돼 있다라고 하죠. 화면을 크게 늘려보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가 화면을 크게 늘려보시는 거고 줄여보실 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줄여져요. 그리고 위쪽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손바닥 툴이 나오므로 끌어서 이렇게 위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 놓았고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적을 거예요. 그럼 타입 툴, T자 모양의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 글씨가 지금 저는 DW 임페타민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폰트를 받은 거라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폰트 받는 거는 저희 책 들어갈 때 설명을 할 거라서 일단 지금은 생략하고 마음에 드는 그냥 폰트를 그냥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폰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0포인트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그냥 찍어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정도가 그 크기거든요. 그럼 얘는 너무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글자 정렬 방식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글씨 색깔. 지금은 흰색으로 적을 거라서 그냥 흰색으로 놓을게요. 그러고 적어 볼게요. 적고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글씨를 적고 나서 보니까 흰색과 비슷한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적었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글씨를 좀 더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타입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FX에서 그림자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글씨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거리를 좀 맞춘다든지 스프레드나 사이즈 값을 조절해서 그림자가 부드러우면서도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게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로 배치는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파일에서 일단 열기를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 제출용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본인 그 폴더를 들어가서 포도비누라는 이 파일을 PSD 파일을 열어와 주세요. 그리고 이 포도비누 PSD를 아까 전처럼 뜯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비누 글자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지금 자동 선택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은 포도비누 레이어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이대로 이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끌고 이쪽으로 당겨서 놓으세요. 자, 여기 있는 지금 요 번호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 번호 레이어가 또 선택이 됐겠죠? 얘도 끌어다가 여기다 놔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런 PSD 파일에 있는 레이어도 필요한 레이어를 끌어다가 옮길 수가 있더라.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얘는 이제 닫아도 돼요. 다 가져왔잖아요. 닫고 여기서 이제 이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할 거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쉬프트 누르시면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얘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T, 쉬프트 누르시면서 적당하게 크기 조절.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자, 저는 줄을 그을 때 선으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사각형으로 하고 있어요.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7의 값을 선택하셔서 일단 붉은색 계열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와 있는 건 ESC 누르면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찍고 여기 빈 공간 여기 옵션 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닫아질 거예요. 이 상태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적당하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동 툴로 위치를 마음에 드는 위치로 이동해 주시고 약간 비치게 하고 싶으니까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 놓을게요. 만약에 사각형의 색깔을 조금 더 검붉게 또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 싶을 때는 사각형의 도형 툴을 선택하셔서 7에서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피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각형 툴 고르는 것보단 색상을 그냥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꾸는 쪽으로 보통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색깔 바꿔주세요. 일단 타이틀을 클릭하시고요. 위치를 클릭하시고
써먹어야 근데 돼. 그게 더 약간 왼쪽으로 치면 돼. 퍼스트 의자 주시면 저기 의자 그 의자로. 글씨가 나오는데 글씨가 나오는데. 그럼 글씨체를 바꾸면 여기 눌러서 글씨 바꿔주세요. 블록 지정 안 하셔도 타이틀로 적용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은 이거? 실은 아니 제가 여기를 다운을 쳤는데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분 있으세요? 왜냐면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팝업창을 만드는 그러니까 포즈를 하실 수 아시는 분을 원하시고 팝업창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원하세요. 이제 일주일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앞에 이렇게 잠깐 띄워놓는 창 이런 걸 팝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지창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배운 거 정도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실습 겸 해보신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면 못 줘. 그거는 이제 닥치면 한다고 원래. 욕먹을 것 같아. 선생님 욕먹을 것 같아. 닥치면 한다고? 네. 네. 아니 하면 아니 혹시 좋지. 좀 난 욕심 이거 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딘데요? 뭐 어디라기보다 그냥 간단한 쇼핑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자세한 사항들은 좀 더 들어봐야 되긴 해요. 시간은 시간에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미팅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안 그래도 좀 연락을 해볼 거라서 제가 글씨를 적었더니 글씨가 바짝 붙어 보여요. 그쵸?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는 보이는데 요 사이 여백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만약에 반대로 여기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타임 레이어에서 옵션 바 위쪽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옵션 표시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AA 적혀있는 요게 행간이고요. 기본은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행간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좁아지게도 설정할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글씨를 30포인트를 썼잖아요. 그러면 넓게 하고 싶으면 30보다 좀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행간이 좀 떨어져서 보일 거고, 바짝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30에서 좀 가깝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가깝게 이렇게 붙어지죠. 그래서 행간이라는 거는 요 글씨에서부터 요 여백까지가 이제 행간인 거거든요. 여기 표시가 딱 그렇게 돼 있죠. A서부터 여기 A 전까지 여기까지가 행간이고, 내가 30을 준다면 36을 줬을 때 약간 떨어지겠구나, 요거를 좀 예상해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한번 조절해 보시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진 자동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상단 부분은 다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는 이 밑에 있는 목록들을 만들 건데, 우리가 여기 위에 상단을 만들 때 레이어를 얼마나 썼을까요? 배경 레이어는 빼고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레이어를 썼어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도형도 넣고 그림도 넣고 글씨도 넣다 보니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 관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배경 위쪽에 있는 레이어 1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클릭.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는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Shift는 연속이니까 연속된 레이어들이 모두 선택이 됐겠죠. 이 상태로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상단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요. 네, 상단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룹으로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모 부분을 눌러보시면 그룹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묶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단에 우리 목록들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비누만 파는 게 아니라 나는 메론 비누도 팔고 코코넛 비누도 팔고 백합 비누도 팔고 카네이션 비누도 팔아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좀 그릴 건데요. 그냥 사각형은 아무래도 좀 가장자리가 뾰족하니까 저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반경이라는 거는 라운드리스, 가장자리 굴려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많이 굴리진 않을 거니까 10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7은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흰색이면은 안 보일 테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어차피 그 위에 그림을 올릴 거거든요. 올려서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우리가 3개씩 이렇게 배치를 할 거니까 요 사각형이 3개가 들어갈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속성창이 나오는데요. 일단 CS6 버전과 CC 버전의 차이는요. 반경은 우리가 설정을 했어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굴리겠다 하면 좀 더 굴릴 수도 있고 덜 굴리겠다 하면 덜 굴려줄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해요. 귀찮은 부분이 있었다라면 CC 버전은 요게 하나가 좀 더 저는 마음에 드는 특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마음에 들게 그리셨다면 얘가 나중에 이제 그림을 안에다 넣게 되면 가장자리가 정리가 안 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넣었을 때 요 FX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획을 하나씩 넣을게요. 획. 색깔은 저는 연한 회색으로 넣을 거고요. 너무 가장자리가 두꺼워도 배기 싫으니까 크기는 한 1픽셀 정도 아니면 3픽셀 정도 좀 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 2픽셀? 저는 그냥 1픽셀 할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살짝 저는 그림자를 넣고 싶어요. 그럼 드롭 섀도우, 요게 이제 그림자죠? 이거를 살짝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 각도를 좀 더 조절해서 맞추셔도 되고요. 각도는 빛이 비춰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에 테두리를 줬고 그림자를 살짝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동 툴로 이 사각형을 Alt를 누르시면서 끌어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때 Shift까지 누르시면 수직 수평으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 복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도형, 어떤 개체, 레이어를 복사할 때는 Alt 누르시면서 끌면 돼요. 그때 Shift까지 누르시면 삐뚤어지지 않고 수직 수평으로 복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첫 번째 걸 선택하시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끝번째 거도 Shift를 누르면서 찍어요. 그럼 세 개가 선택이 됐을 거잖아요. Ctrl T
크기 키우는 건 언제나 컨트롤 T죠. Shift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삐져나갔다 싶으면 엔터 쳐서 얘네들 위치만 다시 맞추시면 되잖아요. 딴 데 한번 눌렀다가 얘를 선택해서 끌어서 이렇게 배치, 얘도 배치. 그러면 크기 키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맨 끝 번째 사각형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세 개 중에 아무 거에서나 Alt만 누르고 있으세요. 이동 툴에서 Alt는 복사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모양이 나왔을 테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삐뚤지 않게 가져오려면 Shift를 누르면서 밑으로 끌면 돼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떼시면은 이렇게 6개의 사각형이 복사가 됐어요. 첫 번째 사각형을 선택하실 거거든요. 클릭.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각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아마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로 파일에 제가 이번엔 포함 가져오기를 할게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파일에 오픈을 해도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가 엄청 큰 사진을 가져올 때는 크기 조절이 힘들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포함 가져오기로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포도 비누 사진을 클릭하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대략 이 상세 페이지 크기만하게 가져와져요. 그럼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적자를 조절해 주시고요. 마음에 들게 사이즈가 조절이 됐다면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도형 안에 그림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도형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엔 메론 비누를 클릭했어요. 5번을 가져오기. 이렇게 가져와져요. 한 상세 페이지보다 넘어가진 않게 가져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Shift 누르시면서 크기 조절해서 적당한 크기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을 시켜주세요. 컨트롤 알트 G. 네, 컨트롤 알트 G는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였죠. 세 번째 사각형도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여긴 다 반복 작업이에요. 이번엔 6번 그림을 9번 그림을 먼저 가져올까요? 코코넛 비누를 먼저 가져왔네. 자, 9번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그럼 그림이 상세 페이지보단 크지 않게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러면 Shift를 누르시면서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주시고 지금 JPG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JPG를 가져와야죠. 엔터. 그 다음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물론 이렇게 집어넣어 놨을 때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크기는 대략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네모를 선택하고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엔 제가 백합비누를 선택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창이 좀 작아야 편할 거라서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 줄였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크기가 좀 더 줄이고 싶다.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더 조절하시면 돼요. 자, 5번째 사각형도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엔 카네이션 비누. Shift 누르시면서 크기 조절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고 엔터. 컨트롤 Alt G. 클리핑 마스크. 자, 마지막 도형이죠.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에 해바라기 비누를 가져오기 해서 Shift를 누르시면서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엔터. 컨트롤 Alt G. 클리핑. 자, 타입 2를 클릭하시고 글씨 적을 거니까 글씨를 적을 위치에 클릭 한번 할까요? 그 다음 글씨 색깔은 상품명이라 까만색이나 진회색 정도로 선택을 할게요. 여기는 포도비누.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글씨체도 원하시는 글씨체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씨 이게 더 마음에 안 드네.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하시면은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보이지만 제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100%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크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좀 맞출게요. 가급적이면은 이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적어놓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시켜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갈 거거든요. 이동 툴로 배치를 다시 가운데쯤으로 맞춰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거를 복사를 하잖아요. 크기가 4글자만이 아니라 5글자짜리도 있고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왼쪽 정렬하면은 다 일일이 조금씩 맞춰야 되겠지만 글씨를 적어 놓고 가운데 정렬로 맞춘 다음 배치를 했다면 이렇게 끌어서 복사를 해서 두시고 글씨를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코코넛. 이거는 글씨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건 다시 수평선. 여기도 백합. 여기는 카네이션. 여기는 해바라기.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포도비누 하나를 적어서 똑같은 크기로 할 거니까 복사를 한 거죠. 아까 도형 툴처럼. 그 다음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Alt 누르면서 끄는 게 복사였죠? 다 지우고 봐야겠네, 그러면. 이 포도비누 적은 것까지는 알겠죠? 얘를 Alt 누르면서 끄는 게 복사 아니었나요? 이렇게. 또 Alt 누르고 끌어서 복사를 하고 삐뚤어졌네요.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 3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아래다가 또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타이틀로 내용만 바꾼 거예요.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제가 누르는 건 컨트롤 엔터인데 그래야 글씨가 적용이 되죠. 그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포도비누 쓴 것까지 성공했어요? 얘를 복사할 때는 이동 툴에서 여기 포도비누에 마우스 갖다 놔 보세요. 우리 복사할 때 Alt라고 했죠. Alt 누르고 있으세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때 끄는 거예요. 요렇게. 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3개 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포도비누 여기 첫 번째 거부터 Shift 누르면서 세 번째 거까지 선택해서 다시 이동 툴에서
Alt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또 바뀌죠, 모양이. 이때 컨트롤입니다.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가급적이면은 Alt 누르면서 복사할 때 Shift까지 누르면 좋다라고 한 거는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어차피 여기 가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끌어오시는 분은 그냥 Shift 안 누르고 끌어도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럼 얘를 이제 범위 잡아서 메론 비누 컨트롤 엔터. 여기도 범위 잡아서 코넛인데 코에서 키읔 적으면 이게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엔터. 여기서 바뀌었으면 다시 해당 서체를 누르면 되죠. 여기도 백합 비누 컨트롤 엔터. 여기 포도 대신에 카네이션 비누 컨트롤 엔터. 그다음 여기도 포도 대신에 해바라기 비누 컨트롤 엔터. 이렇게 만드시면 끝. 전체적인 모습을 볼 거라서 제가 컨트롤 0번을 눌러서 다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까 상단 위에서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나 만들어진 거예요. 요 잠깐에. 그쵸? 만약에 이 밑에 또 내용들을 넣게 된다면 굉장히 레이어의 수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관리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여기 상단 바로 위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여기 선택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해바라기 비누 요것을 Shift 누르면서 클릭할게요. 그러면 해당 레이어들이 모두 선택이 됐을 테고 이때 다시 컨트롤 G. 여기는 뭐 목록으로 할까요? 뭐 하단으로 하셔도 되고 목록으로 해도 되고. 원래는 옛날엔 상세 페이지를 막 3만 픽셀 이렇게 좀 많이 길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 자체가 크고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실제 옛날에 이제 PC로 보통 모바일이 아니라 PC로 쇼핑을 즐기던 세대에서는 그렇게 길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었지만 그 긴 이미지를 띄울 때 로딩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상세 페이지를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세 페이지 한 개를 만들었으면 요 포도 비누에 대한 상세 페이지 또 만들고 메론 비누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밑에 붙여 이렇게 만든 게 요즘의 상세 페이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는. 자, 여기 밑에가 좀 어정찌게 남은 분도 있고 부족한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밑에를 내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았고 어떤 분은 부족하고 이래요. 어떤 분은 딱 맞는 분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제가 아마 두 가지로 말씀드렸을 건데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도 괜찮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함으로 우리는 뭘 이용하기로 했냐면요. 크롭 툴을 이용하기로 했었어요. 크롭 툴을 우리가 과정 중에는 2번 이용해 봤거든요. 그 연예인 다리 늘리거나 줄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아마 그 완두콩 예제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이번이 3번째 설명 중인 거예요. 자, 크롭 툴은 보통 자르기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은 그림, 남은 영역 부분을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엔터 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배경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얘가 좀 좁아서 밑에 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경우에는 다시 크롭 툴을 눌러보시면 여기 가장자리 꺽쇠 같은 것들이 생기죠. 일단 이때 배경은 반드시 이 배경 색깔과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캔버스의 색깔은 배경색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 배경 맞으니까 여기서 끌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더 늘려서 내가 작업할 영역을 더 확보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조절 안 하실 분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예제는 다 된 거니까. 자, 그럼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므로 이제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뭐 저장을 바로 눌러도 되긴 합니다. 근데 헷갈리니까 우리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를게요. 경로는 저희 문서 바탕화면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 제출용으로 만들어 놓은 폴더 있었죠? 해당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포도비누 상세로 할까요? 포도비누 상세 해서 저장. 자, PSD 파일을 저장했고 다시 한번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JPG 파일로 다시 한번 저장해 주세요. 확인. 장을 다 닫습니다. X. 자, 바탕화면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폴더가 있죠. 우리 좀 전에 우리 만들어서 저장했던 폴더. 어디 갔니? 자, 이 폴더를 우리가 압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보내기 압축 폴더 이렇게 누르시면 뭐 RGB 깔려있건 없건 굉장히 쉽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아마 이런 식으로 자물통이 잠긴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는 압축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해당 폴더를 누르셨죠?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보내기 에서 압축 폴더를 누르시면 쉽게 압축이 돼요. 자, 이렇게 압축돼서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이버면 네이버, 뭐 다음면 다음 본인의 이메일을 열어주시고요. 저에게 이제 보내주세요. 압축하면 조절 안 되나? 압축 파일이 알 모양으로 생긴 것도. 네, 그것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알면- RGB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고, 네, 저도 알 그 깔려 있어서 그래요. 깔려 있으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안 깔려 있는 기본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메일 쓰기로 가서 받는 사람에다가는 제 이메일, 즉 한일컴 카카오닷컴을 적어야죠. 제목에다가 뭐 원래는 이거네. 시안 디자인 개발 기초평가. 뭐 이거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뭐 수제비누로 적어도 제가 알아보니까 네, 적어주시고 파일 첨부에 내 PC 눌러서 바탕화면에 아까 만들어놨던 압축 파일 있을 거예요. 폴더 단위로는 원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축 파일을 만든 거거든요. 압축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 하고 보내기 하시면 돼요. 제목은 상관없어요. 뭐 수제비누라고 적으셔도 제가 알아보니까 네, 보내시면 됩니다.